안녕하세요. 결혼 25년 차 40대 주부입니다. 긴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아이는 낳지 않았지만 제 자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남편의 동생들입니다. 저는 3남 2녀 중 장남에게 시집을 갔어요. 남편과 동생들은 나이 차이가 꽤 있었죠. 제가 시집을 갔을 당시에도 동생들이 모두 어린 나이였습니다. 가장 막내였던 막내 도련님이 결혼할 당시에 갓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고 남편의 바로 아래 동생도 중학생이었어요. 시부는 가정적이신 분이셨지만 시모는 가정에 소홀하셨어요.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 본인이 할 일은 다 했다 생각을 하셨던 분이셨죠.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대부분 내팽개쳐져 있었고 아이들의 식사도 잘 챙겨지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모두 평균보다 매우 마른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동생들이 너무 안쓰러워 신혼집으로 동생들을 데리고 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남편의 동생들은 모두 절 잘 따랐고 심성들도 너무 착해서 잘 자라주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산을 노리고 수작 부린다며 저를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부가 계셨기 때문에 시모가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결혼 10년 차에 시부께서 돌아가시게 되셨고 그 후 시모의 태도는 이상해졌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막내 도련님 성적표 나온 거 보셨어요? 성적표 나오자마자 바로 전화했더라고요. 이번에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면서 자기 정말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님도 들으셨죠? 아휴, 그동안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이렇게 고득점으로 나오니 너무 기쁘네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이번에 방학 때 도련님 가고 싶다던 곳이 있는데 같이 데리고 여행 다녀와도 될까 해서요. 여행? 무슨 여행? 너네 돈 참 많은가 보다. 태평하게 여행도 다니고. 예, 너는 애들 다 데리고 가서 든든하니? 그래서 홀로 남은 시어미는 내팽개치고 애들 데리고 여행 다니겠다고 하는 거니? 참 너도 대단하다. 너는 애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애들이 엄마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너 애들 데리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너 잊지 말아라. 그 애들 네 애 아니고 내 애라는 거. 언제는 보면 내가 시모가 아니고 네가 시모 같다 야. 너네 여행은 다음에 가고 그 돈으로 나 여행이나 시켜줘. 남편 죽고 외롭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니까 나도 여행 가야 되겠다. 아휴, 어머님, 저번에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다음 달에는 타지로 친구분들이랑 한 달 여행 가겠다고 이미 다 예약도 하셨는데 언제 여행 가시려고요? 아, 그리고 어머님 막내 도련님 말인데요. 저희 집에서 학교 가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본가로 오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여기서 학교 가면 버스로 10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아침에 잠도 좀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이제 와서 애들 보는 게 힘드니?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데리고 가라 하는 거야? 남편도 없으니까 애나 보라고? 참나 너는 데려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서 다시 데리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 안 돼. 나 밥도 못 챙겨주고 눈치 보기 싫다. 걔 이제 고3 아니니? 그럼 집에서 공부할 땐 뭐 TV도 못 보고 그런다는데 나 그런 거 못해. 그냥 거기서 학교 다니라고 해. 아니면 학교에 집 구해주던가. 아니 어머님, 막내 아들 학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그리고 고3이라서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매일 학교에만 있어요.
주말에만 좀 챙겨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이번 기회에 막내 아들이랑도 지내보시고 하셔야죠. 막말로 제가 승근 도련님 엄마도 아니고 어머님이 엄마시잖아요. 어머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도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됐다. 걔는 내가 낳아줬으면 당연히 나를 엄마로 알아야지. 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낳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엄마 손 필요할 시기엔 내가 다 돌봐줬잖아. 초등학교 들어가서 네가 데리고 간 거고. 그때면 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난 충분히 애 돌보고 그랬는데 뭘 못했다고 그래? 됐고, 정 학교 가는 거 힘들다고 하면 학교 근처에 집 알아봐. 그럼 내가 보증금은 낼 테니까. 시몬은 마치 남 얘기를 하는 듯 고3 아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시댁에서 학교에 등하교를 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절대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며 반대를 하셨죠. 막내 도련님에게는 이래저래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 우울증 때문에 힘드시다며 둘러댔지만 어느 정도 눈치를 채는 듯 했어요. 남편도 동생이 안쓰러워 시모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다시 집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울한 거 좀 괜찮아? 그래도 이제 승균이 고3이야. 중요한 시기라고. 우리한테 맡겨놓고 있으면 엄마도 걱정되고 그렇지 않겠어? 우울할 때는 더더욱 옆에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좀 괜찮으면 승균이랑 같이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 밥하고 집안일도 하다 보면 엄마도 활기차지고 우울한 것도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게 힘들면 가사 도우미 알아보거나 그래도 괜찮고. 아니, 가사 도우미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얘가 있는데. 그네야, 너 승균이 보는 거 힘드니? 이제 와서 애 데리고 가라고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승균이 보는 게 싫어? 아니, 승균이 이제 성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와서 왜 집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너희도 안 힘들잖아. 그냥 집만 빌려주는 건데 무슨 뭐 대단한 일 한다고 그래? 그냥 거기서 지내다가 대학 가면 어차피 기숙사 갈 거고 다 각자 갈 길 갈 건데 뭐. 아, 엄마, 뭐가 할 일이 없어. 나 와이프 볼 면목 없어서 그래. 결혼하고 동생들 다 걷어서 먹이고 키워주고 고생이란 고생은 우리 와이프가 다 했잖아. 솔직히 엄마는 아빠 아프다 어쩐다 하면서 동생들 키우지도 않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애들이 왜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겠냐고.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적어도 엄마 노릇은 해야지. 초등학교 때부터 와이프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고 다녔어. 다른 것도 아니고 승균이 학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좀 엄마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도대체 내가 뭘 너무하다는 거야? 너네가 더 너무한 거 아니니? 승균이 내가 키웠지 무슨 네 와이프가 키웠다는 거야? 그리고 네 동생들은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다 키워서 너희 집 간 거지 무슨 큰애가 다 키워? 너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그만해. 꼴랑 집에서 채워주고 밥 준 거 가지고 아주 참 대단한 일 했다. 그지? 승균이 집으로 보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근데 승균이도 간다고 하니? 안 간대. 근데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야 학교까지. 아침 새벽부터 학교 가고 야자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오는 거 와이프가 너무 안쓰럽고 가엾대. 본가 가면 그나마 몇 시간이라도 잠 푹 잘 텐데 말하니까 내가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근데 엄마 진짜 너무한다. 승균이 불쌍하지도 않아? 오죽하면 엄마보다
큰 형수님이 더 편하다고 하겠냐고. 내가 진짜 답답해서 원. 가끔씩이라도 전화해서 좀 챙겨. 밥은 먹고 다니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집에도 오라고. 엄마 진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너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다 있는데 뭘 걱정해야 하는 거니? 다 알아서 집 앞 챙겨 먹어. 애도 아니고. 내 손 탈 나이도 아닌데 넌 되게 오버한다. 안 그러세요, 큰 며느님?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너도 여자라서 공감하겠지만 나는 너보다 훨씬 어릴 적에 결혼했잖니. 그렇게 결혼해서 줄줄이 아이만 낳고 내 자유 없이 살았어. 이제 애들도 다 키웠고 남편도 없겠다. 내 생활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진 이해하지만 그래도 아직 막내 도련님 고등학생이에요. 거기다가 중요한 고3인데 어머님이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씩씩해 보이지만 막내 도련님 지금 많이 힘들고 그런 시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편하지 않겠어요? 예, 네가 편하게 해주면 되잖니. 네가 불편하게 하니까 애가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거야. 네가 진작에 편하게 해줬으면 힘들 게 뭐가 있어. 네가 잘 돌봐라. 나는 이제 내 삶 찾을란다. 안 그래도 요즘 집에만 너무 있어가지고 여행 좀 다닐까 싶어서. 다른 애들은 내 전화도 안 받고 네 전화는 받니? 그럼 전해라. 각 집마다 각출해가지고 용돈도 좀 보내고 그러라고. 내 계좌 알지? 잘 모아서 내 계좌로 보내렴. 시모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아이 5을 낳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다 크니 자기의 삶을 찾겠다며 말을 했지만 남편에게 들었던 시모의 삶은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워낙 시부께서 가정적이셨기 때문에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서 하셨고 시모는 예전에도 집안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소풍 갈 때마저 도시락 한 번 챙겨준 적이 없었다고 했죠. 시부가 야근을 해서 늦게 올 때면 시모는 빵 몇 개를 사와 먹으라고 던져주고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버린 날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거의 방치하듯이 컸던 시동생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시모와 연을 끊듯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나마 장남이었던 남편만 시모를 챙기고 있던 상황에서 남편은 막내 동생마저 시모와 연을 끊게 될까 걱정이 되어 말을 꺼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시모는 끝까지 거절을 했고 오히려 자신과 연락도 되지 않는 시동생들에게 용돈을 보내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시모의 태도는 막내 도련님이 의대에 진학을 하고 나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막내 도련님은 제법 공부를 잘했고 명문대 의대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정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우리 승균이 학교 잘 다니고 있어? 공부하는 건 힘들지 않고? 공부할 때는 몸 모양도 잘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야. 큰형수님이 먹는 건 잘 챙겨주니? 형수님이 눈치 주거나 그러진 않지? 혹시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하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말하렴. 형수님한테 말하기 어려우면 엄마한테 말해. 내가 말해줄 테니까. 아유, 우리 의사 아들 장하네.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엄마보다 훨씬 더 잘해주셔, 형수님이. 그러니까 형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다 기분 나빠. 엄마 근데 요새 왜 그래? 지금까지 한 번도 챙겨준 적도 없으면서 왜 이러는 거야? 어색해. 그냥 하던 대로 해. 언제부터 나 밥 먹는 거 챙겨줬다고. 그리고 엄마, 자꾸 이렇게 나랑 밥 먹는 자리 만들지 마.
안 그래도 정신없이 바쁜데 자꾸 이렇게 시간 내지 말라고. 원래 안 오려고 했는데 하도 엄마가 형수님 괴롭히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야. 어머,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근영수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지? 얘 큰애야. 너 우리 막내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얘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말해? 너 집에서 채워주고 먹여준다고 얘한테 눈치라도 준 거니? 아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애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승균아, 엄마 아들? 엄마가 아들 챙긴다는데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당연히 밥 잘 먹고 다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언제부터 엄마 노릇을 했다고 그러는 거냐고. 나 진짜 요즘 들어 너무 어색해서 그래. 나 초등학교 때부터 밥 챙겨주고 했던 건 엄마가 아니라 형수님인데 진짜 왜 그러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한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왜 집에 오라고 하고 그러는 거냐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전화도 계속 하지 마.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대학 갔다고 연락하는 건 뭐야? 어머머머, 너 대학 가더니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 형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협박했어? 예. 넌 왜 얘한테 그렇게 한 거니?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왜 이래? 안 보던 눈치를 보고 있잖아. 얘가 말도 삐딱한 게 그네 네가 승균이한테 시킨 거니? 어머님, 제가 왜 그런 말을 시켜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무슨 눈치를 준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서운해요. 어머님 일단 식사하시고 저희 빨리 가볼게요. 의대 공부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바쁜데 오늘은 같이 가겠다고 해서 같이 온 거예요. 아이고, 우울증 걸린 시모 대신에 애 잠깐 봐준 거 가지고 며느리가 아주 그냥 유세를 떠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아픈 시모 대신 아들 봐줬다고 아주 그냥 얘 기를 팍팍 죽여놓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말하니. 같이 식사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크게 오열하면서 소리치는 시모의 태도를 보면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도련님을 조종하는 듯한 말로 저를 탓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평생 한 번을 챙기지 않았던 시모였는데 갑자기 막내 도련님이 의사가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챙기기 시작하는 게 너무나 황당했죠. 남편의 다른 동생들도 막내 도련님도 자신에게 잘하지 못할 때마다 바로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제가 눈치를 주고 힘들게 하니 자식들이 모두 눈치를 보면서 자기를 배척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셨죠. 그럴 때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시모 걱정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신부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한 번은 전화로 너무 아프다면서 당장 와달라고 급하게 말하길래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한 적도 있었어요. 가보니 시모는 멀쩡한 상태로 동네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어머님, 아프시다면서요? 괜찮으신 거예요? 아까 전화로 갑자기 소리치시면서 아프시다고 하시길래 급하신 일인가 해서 와봤어요. 별일 없으신 거예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지금 여기로 오고 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어쩐 일로 다 오신 거예요? 아까 아프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유, 얘가 이렇다니까. 보세요. 우리 며느리 내 말이면 꿈뻑 죽죠? 내가 이렇게 산다니까. 우리 애들 내가 내 손바닥 위에 놓고 살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내가 꽉 잡고 살고 있어가지고
내 말 한마디면 다 끝이지 뭐. 아니 사람들이 내가 말한 거 아무도 안 믿어가지고 내가 장난 한번 쳐봤어.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바로 달려올 거라고 했는데 네가 진짜 이렇게 달려왔잖니. 어쨌든 왔으니까 밥 좀 차려봐라. 여기 사람들 다 먹고 갈 거니 넉넉하게. 네? 어머님, 지금 아프다고 한 게 거짓말이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저 진짜 놀래서 하던 일 다 팽개치고 왔어요. 그러다가 구급차까지 불렀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셨어요? 이런 걸로 장난치시면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는 어머님 괜찮으시니 다시 돌아가라고 할게요.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정색을 할 것까지 있니? 참나. 안 그래도 동네 사람들 너희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고 와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가라고 해. 승균이는 잘 있지? 우리 의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니? 내가 말한 대로 밥도 잘 챙겨주고 인스턴트나 그런 거 먹이지 말고 직접 요리 다 해서 먹여야 된다. 알지? 아니 우리 아들이 의대 진학했잖아. 이제 졸업하면 의사지 뭐. 의사 되면 나야 의사 아들도 쓰니까 편하지 뭐. 그래도 애가 날 닮아가지고 머리가 똑똑한가 봐. 시모는 마치 저를 길들이듯이 매번 급하다는 말로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급하게 가보면 동네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놀러온 상황이었던 적이 많았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화를 낼 수 없으니 그 상황을 이용해 시모는 밥을 하라고 시키던지 운전기사로 부려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식들이 자신의 말이라면 꼼짝을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모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시모는 무서운 집착을 해왔습니다. 전화는 받을 때까지 했고 끝까지 받지 않으면 회사며 집이며 매일 찾아오면서 사람의 피를 말리기도 했죠. 특히나 돌아가신 시부의 부탁을 최대한 들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어요. 막내 도련님은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한 후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여의사와 결혼을 하겠다며 저에게 인사를 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시모에게 인사를 하기 전에 저에게 먼저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말을 했던 막내 도련님에게 고마우면서도 짠한 마음이 들었죠. 제가 먼저 막내 며느리감을 받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시모는 난리가 났고 저에게 와서 따지기도 했어요. 네가 무슨 엄마라도 된 줄 착각하는가 본데? 내가 승균이 엄마야. 고작 몇 년 애 재워준 걸로 네가 잘해줬다고 애한테 세느라도 시킨 거니? 어떻게 했길래 얘가 나보다 너한테 먼저 며느리를 보여주니? 지금 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너 애한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고요. 어머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승균 도련님 클 때 어머님 학교에도 한번 가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도시락이라도 한번 챙겨주신 적 있으세요? 도련님 중학교 때 열병으로 아파서 쓰러졌을 때도 어머님 입원한 병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면역력 약하다고 얼마 오면 어쩌냐면서 어머님 본인 걱정만 하셨잖아요. 그거 도련님이 잊으셨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도련님 좀 챙겨달라고 제가 말한 적도 있잖아요. 어머, 넌 그래서 애가 날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니? 네 잘못이 아니고 나보다 좋은 엄마가 어디 있어. 공부하라고 화를 내기로 했어.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집착하기라도 했어. 나만큼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키워준 엄마가 어디 있다고? 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상처를 뭘 줬다고 그러는 거니? 아주 그냥 다른 애들은 나처럼 자유로운 엄마 만나고 싶다고 난리인데 그건 배가 부른 거야. 그리고 네가 세뇌시켜서 그런 거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자유롭게 키운 게 아니라 방치하신 거잖아요. 애를 키우시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신 거 아니세요? 도련님은 남편이랑 다른 자식들이 키운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머님 도련님 한번 챙겨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님이 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때도 제가 너무하다 싶으시면 전화하시고요. 뭐? 이게 정말 너 시애미가 만만하니? 시집살이 없이 오냐오냐 큰며느님 떠받들며 사니까 이제 내가 만만하다 이거지? 이게 정말 시애비 없다고 나를 아주 무시하네. 그래, 너 잘났다. 어디 잘난 며느리 이제부터 시집살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시모는 막내 도련님이 이러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그동안의 세월을 자세히도 아닌 훑어보기만 해도 왜 자식들이 그렇게 자신을 등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시모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확신을 하셨죠. 어느 날 막내 동서가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 동서 무슨 일이야?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어? 우리 상견례를 아무래도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동서랑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잘 전화했어. 다음에 시간 될 때 같이 점심 먹는 건 어때? 도련님이랑 같이 봐도 좋고 아니면 우리 집 와서 저녁에 밥 먹을까? 아, 형님, 저 아무 때나 괜찮아요.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고요. 저번에 형님이 보내주신 마사지권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형님이랑 말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실은 지난주에 어머님 만나 뵙고 왔어요. 승균 씨는 그냥 어머님 안 봐도 좋다고 했는데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종이 한 장을 주셨는데 형님이 이거 챙겨야 한다면서 어머님께 드렸다고 하셔가지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형님이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 예단 리스트 종이인데 명품 가방부터 구두랑 이불이랑 죄다 최고급 라인으로 적혀 있었고 거기다가 어머님이 형님 차 바꿔야 되겠다고 했다면서 새 차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뭐? 어머님이 내가 요구했다고 했다고? 동서, 아니 동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미안해 동서. 어머님이 그렇게 전달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 도련님이 한번 예물이고 예단이고 주고받는 거 없을 거라고 어머님한테 말했는데 어머님이 기억을 못 하셨나 봐. 미안해. 그리고 그거 그냥 무시해도 돼. 우리 아무것도 안 받을 거고 그런 거 요구 안 했으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그렇죠. 안 그래도 어머님이 당신은 괜찮다고 안 받아도 된다면서 말했는데 형님이 자꾸만 받아야 한다면서 리스트로 다 적어서 왔다면서 저한테 주시길래 제가 혹시나 뭐 실수한 게 있을까 싶어서 전화 드려봤어요, 형님. 그래도 혹시나 예단 받고 싶으시면 제가 준비할게요. 저희 집에서도 그래도 어른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니야.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아도 돼. 진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절대 그런 거 준비하지 마. 아휴, 안 그래도 우리가 너무 미안하지. 동서 사는 집에 그냥 들어간다며. 가전이랑 가구라도 바꿔줄까 했는데 동서가 바꾼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것도 못 해주고 우리가 오히려 미안하지.
그 종이 그냥 버려. 그거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알고 봤더니 시몬은 마치 제가 요구를 하는 듯 말을 하면서 최고급의 예단 리스트를 작성해 막내 동생에게 전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모의 이간질은 이걸로 끝이 나지 않았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모는 저와 막내 동서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사이가 나빠지도록 유도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전해줄 것이 있어서 급하게 가봤는데 동서가 이불을 죄다 모아 세탁을 하고 있었어요. 동서, 지금 뭐해? 왜 이불은 다 꺼내놓았어? 아니, 동서, 이거 왜 다 손빨래 하고 있는 거야? 동서, 그만해.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 어머님이 혹시 이거 다 빨래 해놓으라고 하신 거야? 아니, 왜 이걸 동서한테 해놓으라고 해? 동서, 그만해. 그냥 나와. 형님이 여기 오라고 어머님한테 시키셨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잖아요. 어머님이 저 오니까 형님이 꺼내놓고 가셨다면서 빨래하고 있으라고 하시고 나가셨어요. 형님,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저 병원 그만두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병원 그만둬서 형님이 두고 보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그러신 거예요? 아니, 동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시킨다고? 내가 문자를 보냈다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리고 내가 뭐라고 동서를 오라가라 해? 병원 그만두는 것도 내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동서 오해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은 어디 가신 거야? 그냥 이렇게 시키시고 나가셨어? 네. 형님 정말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세요? 그럼 저 병원 그만뒀다고 하니까 어떻게 승균 씨 키웠는데 승균 씨한테 붙어먹고 살려고 그러는가 보다 말한 적도 없으세요? 형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셔가지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병원 그만두고 쉬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형님이 자꾸 전화와서 뭐라고 하는 통에 눈치 보이신다고. 저한테 형님이랑 통화 목록도 다 보여주셨어요. 거짓말 아니라고. 아니,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긴 했는데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 동서. 오해야. 일단 동서 그런 거 아니고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 아니, 어머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동서, 그거 진짜 오해야.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으니까 진정해. 어머님은 저와 동서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동서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며 제가 시킨 것이라 하셨고 거기다가 제가 동서를 흉봤다는 말도 하셨어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어 어머님께 따지기도 했지만 어머님은 그런 말 안 했었냐며 당신이 잘못 들었나 보다며 가볍게 넘어가 버리곤 했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동서나 저나 찝찝한 마음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한 날은 어버이날이었어요. 저와 남편 막내 도련님과 막내 동서가 같이 시댁에서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장을 보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서 보니 경악할 만한 모습이 펼쳐졌죠. 막내 동서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불이 나게 말렸습니다. 동서 왜 그래? 동서 진정해. 왜 이러는 거야? 동서, 일단 머리 놓고 얘기하자. 갑자기 왜 이래? 일단 놓고 말해보자고. 진정해.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우, 우선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집에서 밥 먹자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이게 무슨 난리예요? 아이고, 제가 아주 그냥 사람을 불러보지 않니? 내가 시어미인데 심히 머리채를 잡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이게 무슨 꼴이야?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얼마나 시애미가 만만하면 머리채를 잡아? 승균이 너 지금 이 꼴을 보고서도 내가 너무하다고 말하는 거니? 네가 데리고 온 여자가 엄마 머리채를 잡고 있는데도 너는 엄마가 안 불쌍하니? 어머님, 말은 바로 하세요. 제가 오죽하면 머리채 잡았을까요? 허구한 날 어머님, 큰형님이랑 저 사이 이간질 시키셨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저희 부모님한테 큰형님이 저 괴롭힌다고 말씀하시고선 큰형님 사업하는데 제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돈 없어서 못한다면서 말씀하셨어요? 큰형님 이름 팔아서 저희 부모님한테 돈 빌리시고 어머님이 하신 건 생각도 안 나세요? 그래 놓고서는 동네 사람들한테 막내 며느리 해온 것도 없이 막내 아들한테 빌부터 산다고 하셨다면서요? 집에 오는 길에 동네분이 저한테 양심 없다면서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내가 뭘 말했다고 그래? 네가 며느리 돌이나 하고 그런 말 하는 거니? 아무리 능력 없는 시엄마라도 남들은 시애미 대접 다 해주고 살아. 근데 너는 막말로 결혼하면서 해오는 것도 없었으면서 뭔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예단을 빵빵하게 해오기로 했어? 뭘 했어? 큰애도 너한테 차마 말 못했던 거지. 내가 제 마음을 아니까 말한 거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아, 그래서 저희 집에 전화하셔선 큰형님이 흉봤다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단 해오라고 리스트 줬는데 아내가니 큰형님이 미워하는 것 같다면서 하셨냐고요? 저희 집에서 난리 난 건 하나도 신경 안 쓰이시죠? 남편이 어머님 막내 아들이 저희 집 가서 무릎 꿇고 그런 거 아니라고 싹싹 빌고 온 건 아세요? 큰형님이 남편 학대하고 협박하면서 키웠다고 하셨죠? 그래 놓고서는 밖에서는 착한 척, 좋은 형수님인 척 한다면서 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아니 우리 애가 왜 그 집 가서 무릎을 꿇어? 걔가 뭘 잘못했다고 거기 가서 무릎을 꿇냐고? 아니 내가 과도한 거 요구했니?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 거야. 의사 사이 두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유, 여자애 하나 잘못 들여선 집안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구나. 그네야, 얘 좀 봐라. 시엄마 머리채 잡는 며느리가 세상 어디 있니? 네가 얘 좀 교육해야 되겠구나. 어머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예단해오라고 했으며 제가 언제 막내 동서 미워한다고 그러셨어요?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저 팔아서 돈 빌리셨어요? 아, 어머님, 저도 이제 한기입니다. 저 더 이상 어머님 못 보겠네요. 저랑 동서 이간질 그만하세요. 알고 봤더니 시모는 막내 동서가 결혼하면서 매일 전화를 해 집으로 오도록 시켰고 막내 동생에게 집에 올 때면 제가 시킨 것이라며 모든 집안일을 시켰던 것이었어요. 여기에 사돈댁에도 동서가 예단을 해오지 않아 제가 미워하며 괴롭힌다며 돈을 요구했고 저에 대한 말도 나쁘게 해왔던 것이었죠.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온 가족들은 시모에게 아예 등을 돌렸습니다. 그나마 시부의 마지막 부탁으로 끝까지 시모를 챙기고 있었던 저와 남편도 더 이상은 시모를 챙기지 않겠다 선언을 했죠. 처음 시모는 불효막심한 자식들이라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도 하고 회사며 집으로 매일 찾아와 괴롭히기도 했지만 저희 모두 시모를 외면했습니다. 몇 개월을 미친 듯이 연락하고 찾아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식들을 보면서 시모는 뒤늦게 후회를 했죠. 아이고 큰애야, 드디어 연락이 되는구나. 너는 나 안 버릴 거지? 불쌍한 시om이 너는 안 버릴 거잖아. 우리 애들이 통 전화를 안 받는구나. 아무래도 많이 화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애들이 좀 풀리겠니? 그동안 보내줬던 생활비도
다 보내주지 않아서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네가 좀 와서 도와주렴.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어머님이 가족들 버리신 거예요. 저희가 버린 게 아니라 어머님이 버리신 거라고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요. 남편도 그렇지만 다른 동생들도 어머님이 해주신 밥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잖아요. 그나마 아버님 계실 땐 하는 척이라도 하시더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 아예 신경도 안 쓰시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선 이제 와서 왜 자식들 찾으세요? 그거 너 내가 우울해서 남편이 갑자기 죽으니 그런 거야. 애들을 버린 거 아니야. 너도 여전히 알지 않니? 너는 날 이해해줘야지. 그래, 내가 너무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늙은 나를 방치해서야 되겠니? 네가 이해해야지. 어머님, 저 수십 년을 참았어요. 저는 고작 20여 년 참았지만 어머님 자식들은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참아왔다고요. 관심을 갈구해도 한 번을 쳐다보지 않는 엄마를 보면서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엄마가 뻔히 집에 있는데도 술에 취해서 빵 조각이 던져주면서 저녁 먹으라고 하는 모습이 그냥 잊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앞으로 별일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자식들 생각한다면 더더욱이요. 제발 부탁이다. 애들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전해다오. 내가 다 잘못했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엄마 노릇 열심히 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좀 해줘. 다른 건 몰라도 네 말은 애들이 잘 듣잖니. 네가 부탁하면 애들도 받아줄 거다. 내가 한 번만 부탁한다. 그니까요. 왜 엄마 말보다 형수님 말을 더 잘 듣겠어요? 그러니 더더욱 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번 저 때문에 참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더욱 들어줄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그러하셨듯 어머님 삶 즐기면서 사세요. 저희 원래 신경도 안 쓰셨잖아요. 시모는 뒤늦게 저를 찾아와 자식들의 마음을 돌려달라며 부탁을 해왔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20여 년 동안 남편의 동생들은 저를 정말 친엄마처럼 따랐고 졸업식이든 언제든 한 번을 챙겨주지 않았던 시모 대신에 저는 친동생, 친자식처럼 챙겼죠. 그런 저를 이간질하고 무시했던 시모의 태도에 더욱 분노한 것은 제가 아닌 남편과 그 동생들이었어요. 시모는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답변 없는 메시지만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걸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겠다며 보낸 시모의 문자를 보고 착잡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에 다시 돌아온 돌싱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생각하실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보시나요? 재력, 외모, 성품 등등 우선시로 하는 게 아마 각자 다르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 성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살아온 세월보다 함께 살아갈 세월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당장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고르고 골라 잘 선택했다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살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고 결혼 생활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할 것인지 저도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답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내봐요. 결혼할 당시 양가 집안은 경제 수준이 크게 차이나는 편은 아니었어요. 다만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경제적 기복이 크지 않았다면 시댁은 예전에는 아주 못 살았지만 시부모님이 엄청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집안이었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과 집안이 자신의 자부심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예전에는 저기 옆에 동네 있지? 거기에 판잣집들 모여있는 데서 살았었거든. 그때는 난방도 못 틀어가지고 한 방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똘똘 뭉쳐 잠들기도 했는데 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지냈나 몰라. 엄마 아빠가 고생 진짜 많이 하셨지. 우리 이렇게 결혼할 때 집 하나씩 해주는 게 소원이셨거든. 그 소원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기쁘시대. 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잖아. 항상 볼 때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셔서 나도 존경스러워. 당신도 당신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시부모님 부지런함을 따라갈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 당신은 평생 그렇게 노력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더 많은 걸 보고 자랐겠어. 나도 이렇게 대단하다 생각할 정도인데 말이야. 그렇지. 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존경한다니까. 어릴 적에는 우리 집이 너무 못 살아서 학교 가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 진짜 내가 나중에 돈 잘 벌면 다 복수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울분도 많았어. 근데 나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도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이랑 나도 똑같아지는 거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놀랍네. 나였으면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자랐다면 마음속 울분이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 그래도 당신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정말 시부모님을 많이 존경했어요. 제가 봐도 시부모님은 항상 열심히 일을 하셨고 바쁘게 지내셨죠. 사치를 하시는 편도 아니셔서 늘 저축과 절약을 실천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남편이 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결혼하고서 지내다 보니 존중의 방향이 올바른 건 아니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의 아파트 모임 술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시부모님 사업과 재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죠. 여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거 다 내 재산이야. 어차피 누나들이야 시집 갔으니 그 재산을 받겠어? 엄마 아빠도 나한테 물려줄 생각 하시겠지. 지금 사업도 아마 조금 있다가 나한테 물려주실 텐데 그럼 그게 다 내 거란 얘기지. 이제 봐봐. 내가 그 재산 얘기하면 사람들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 어머님, 아버님 아직 젊으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벌써부터 물려받을 생각하면 안 되지. 여보 말처럼 시부모님 정말 훌륭하시고 재산도 많이 쌓으시고 대단하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아까 모임 자리에서는 그 주제는 조금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시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야? 여보,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님 재산도 나오게 된 거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줘야 사람들이 달라진다니까. 아까 봐봐. 내가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니까 별로 흥미 없어 했는데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라 하니까 눈이 확 달라지잖아. 그게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당신이 너무 그쪽 얘기만 해서 그런 거잖아. 여기 산 사람들 거의 다 부모님 재력가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꺼내는지 모르겠어. 그걸 왜 몰라?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는데.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열심히 사시겠어? 나중에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우리도 밖에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다녀야지. 시댁은 두 시누이가 있었는데 모든 식구들이 남편을 약간 우쭈쭈하며 키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처음에는 막내라서 그런가 생각을 했었는데 막내여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시댁 식구들이 떠받들여 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그 정도로 부지런하고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남편은 뭐 하나만 해도 시댁 식구들의 폭풍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너무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시모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죠. 어머님, 근데 저는 남편이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아까도 봐봐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냥 칭찬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청소 한 번 했다고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형님들이며 어머님, 아버님까지 그렇게 잘했다 하시니까 너무 신기해서요. 매번 그러시던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워낙 못 살았잖니. 다른 애들은 밖에서 뭐라고 듣고 오면 같이 싸우거나 그랬었는데 쟤는 그걸 마음속에 다 담고 있어서 나중에 한 번에 폭발하고 그러더라고. 워낙 여기저기 눈치를 많이 보면서 다닌다고 해야 하나? 사춘기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얘가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은 집안일도 뭐 하나 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하나만 해도 엄청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다들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사는데 남편은 마치 자기가 특별한 일 한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둬. 걔가 그런 거라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아직 어린애라니까. 원래 남자는 애다 생각하고 대해줘야 돼. 하나만 해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야 나중에 더 잘하지. 칭찬 안 해주면 나중에 아예 손도 안 댄다니까.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과도한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자신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또 하나 문제라면 남편은 겸손함이 없었어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막말도 서슴없이 했죠. 보다 못한 내가 한마디 할 때면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하루는 밖에서 밥을 먹다가 웨이팅을 하게 되었었는데 직원 실수와 기기 문제로 저희가 누락이 됐을 때가 있었죠. 그때 바로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그 직원을 앞에 세워두고 막말을 서슴지 않게 했었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말려도 듣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죠. 여보, 왜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저 사람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무작정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다가 금방 문제도 해결됐는데 끝까지 그런 식으로 화를 내야 됐어? 저 사람 잘못도 아니고 기계에 문제가 있었다잖아. 그러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어떡해?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지. 돈 내고 여기까지 오면서 저 따위 서비스를 받는데 내가 화가 안 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돈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안 오고 말지. 지네들이 와서 쓰라고 온갖 홍보해놓고 막상 와보니 실수투성이에 문제가 많으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저 사람들은 나처럼 힘든 시기를 못 겪어서 그래. 나처럼 힘든 시기 겪은 사람들이면 저런 식으로 대충 못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도 실수할 때 있잖아. 저 사람도 자기 실수 인정했고, 기기가 문제 있다는 것도 설명했고, 그랬잖아. 그렇다고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지. 당신도 힘든 시기 겪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더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내가 힘든 시기 겪었으니까 이해 못할 행동하는 건 더 이해 못해주는 거지. 솔직히 저건 핑계야. 나라면 저렇게 실수는 안 하지. 내가 잘하니까 다들 나 칭찬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디 가서 칭찬 안 받는 거 당신 들은 적 있어? 나는 절대로 저런 실수 안 해. 시댁 식구들의 과도한 칭찬은 남편의 자존감이 과하게 자라게 만들었죠. 특히나 남편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냉정했어요.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그때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곤 했어요. 다른 사람에겐 그랬지만 본인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비난하기도 했죠. 어느 날은 일을 하다가 자신이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와, 내가 살다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멱살 잡고 싸울 뻔했다니까.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일 못하면 집에나 있지 왜 꾸역꾸역 기어나와가지고 남한테 민폐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어머, 그런 소리를 했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막말까지 들었던 거야? 당신 일하는 사람들 거의 1년 넘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도 꽤 친해지고 서로 잘 지낸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소리가 나온 거야? 아, 그게 내가 뭐 잘못 봐가지고 실수해서 주문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중으로 체크하지 않고서는 나보고 그거 다 책임지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엄연히 따지면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내가 책임 못 진다. 그냥 알아서 처리하시라 했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너무 어이없지? 뭐? 아, 여보, 당신네 주문 하나 잘못하면 문제 커진다고 한 거 아니야? 물품들 조립해야 하는데 하나 부품 안 오면 완제품 나오는데 시간 더 오래 걸린다면서. 근데 그거 죄송하다고 한 게 아니라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고? 당신 저번에도 이런 일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뭐 지네들이 잘 체크 안 한 걸 누굴 탓해?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집에나 가라고 하질 않나? 뭐라고 하질 않나? 이거 완전 인격 모독 아니야? 신고하면 이거 완전 처벌감인데. 남편은 내로남불 그 자체였죠. 결국 남편은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한 번 실수가 그냥 넘어갔으니 그때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막상 직장에서 잘리고 나니 남편은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두문불출했어요. 아무리 제가 나가자고 먼저 제안을 해도 입을 꼭 다물고 묵묵부답이었죠.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놔두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방해했던 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실직하고 집에만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남편 챙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솔직히 전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자기가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됐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분노만 차 있어요. 본인 잘못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곡해해가지고 이렇게 잘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달래주시고 가시면 남편 정신 안 차릴 거예요. 그럼 밥도 안 먹고 그냥 굶게 놔두니? 너도 네 남편 안 챙기는데 나라도 우리 아들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아들 아깝고 불쌍해서 그렇게 못해. 안 그래도 우리 어려울 때 혼자서 마음앓이 했던 앤데 이번에 이렇게 되고 나서 얼마나 속으로 마음앓이를 하겠니? 네가 제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겉으로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자기 반성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전혀 반성 안 해요. 가끔씩 얘기할 때마다 지금도 회사용만 하고 있는데 무슨 반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얼른 털어내고 일어나 정신 차릴 생각을 해야 하는데 벌써 몇 주 동안 저러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게 전 아니라고 봐요. 진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저렇게 하지도 않죠. 자기 친구들이랑은 통화하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다니까요.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에휴, 어디 가서 말을 하겠니? 자존심도 센 애가 직장 그만뒀다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친구들 전화는 다 받고 있는 거지. 너한테도 가장으로서 자존심 굽히기 싫어서 말 못하는 거지. 속으로는 많이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 당분간은 좀 둬. 네가 그러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와서 쟤 챙길 테니까 그냥 둬. 정말 이해가 안 가도록 시댁 식구들은 비가 와도 바람이 쌩쌩 불어도 신혼집에 와 남편을 챙기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은근 편해서 즐기는 것 같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마음의 병이 찾아온 것 같다면서 오히려 더 남편을 챙기기 바빴어요. 신혼 1년 차쯤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1년은 그렇게 보냈어요. 전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남편을 대신해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신혼 2년 차가 되면서 전 친정 부모님을 이제는 신혼집에 초대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지방에서 살고 계셔서 신혼집에 오시기 어려우셨는데 마침 시간이 되신다고 하길래 집으로 초대를 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니 남편이 거절을 하더라고요. 너 아직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왜 내 허락도 없이 남을 집으로 함부로 초대를 해? 나 사람들 만나는 거 무섭고 숨이 턱턱 막혀서 안 나가는 거야. 남들이 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 내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당신은 내 상황도 하나도 이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초대를 해버릴 수가 있어? 뭐? 지금 장난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 그럼 저번 주에 당신 친구 만난 건 누구 만나고 온 건데? 당신 우울하다고 내내 노래하길래 내가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했잖아. 그때는 신나서 나가더니만 어디서 혼자 시간 때우고 온 거였어? 당신 그런 식으로 사람 비꼬지 마. 친구들이야 나랑 오랜 시간 봤던 애들이지만 장인 장모님은 다르지. 장인 장모님 오시면 내가 너무 눈치 보이고 답답하고 그러지 않겠어? 안 그래도 마음이 심란한 사람 앞에서 굳이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그럼 나는 시댁 식구들 매일 보는 건 괜찮고? 나도 그렇게 따지면 시댁 식구들이랑 불편하지 않겠어? 근데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 우리 집 들락날락 할 때마다 당신 뭐라고 했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잘만 있었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보고 뭐라고? 그건 내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라고 여기 당신 불편한데 오고 싶으셨겠어? 아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오셔가지고서는 도와주고 그런 거지. 솔직히 엄마 아빠가 오니까 당신도 편했잖아. 편하게 일도 하고 거기다가 집안일도 다 해주셨는데 편하지 않았어? 그거랑은 다른 건데 왜 자꾸 다른 말을 꺼내는 건데? 아무튼 나 장인 장모님 아직 만날 마음의 준비 안 됐으니까 다음 명절에 간다고 해. 전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신혼집에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남편은 몸이 안 좋아 못 본다고 하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안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이때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러고 있으니 시부모님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시댁 경조사가 있으면 남편은 참석을 안 해도 저는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그래서 묵묵히 제 일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시댁 회사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또 남편 길을 살려주신다며 월급을 많이 주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저보다 더 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봤지? 이제 슬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업체에 넘겨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당신 진짜 좋겠다. 좀 있으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잖아. 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얼마나 편해. 사모님 소리도 듣고 내가 사장 되면 당신 직장 그만둬도 되고 진짜 좋겠네.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둬? 당신 그리고 벌써부터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아직 일 그만두실 생각도 없으시고 기력도 좋으신데 무슨 벌써 당신한테 넘겨줘. 그리고 난 당신 사업 운영한다고 해도 내일 그만둘 생각 없어. 왜? 당신도 좋잖아. 사모님 소리 듣고. 솔직히 이번에 월급 받으면서 든 생각이 직장 잘 그만뒀다 싶더라고. 그 회사 월급도 쥐꼬리만 했고 나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좋은 회사는 아니었잖아. 나 정도면 회사 하나쯤은 운영을 해야지. 엄마 아빠도 내가 믿음직하니까 자리에 앉혀주는 거 아니겠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당신도 막상 내가 사장 되면 지금이랑 딴소리 나올걸? 여보, 난 내일이 좋아. 내가 좋아해서 그 작은 월급에도 꿋꿋이 버티면서 일한 거고 솔직히 돈 많이 벌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다른 직장 구했겠지. 내가 지금까지 버티면서 이 일을 왜 했는데 왜 당신은 내 말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사람 다 똑같아. 돈만 있으면 다라니까. 당신이라고 뭐 크게 다르겠어? 지금이야 평생 해왔던 일이니까 그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도 막상 내가 사장이 되고 나면 내 말대로 될 수밖에 없을걸? 내가 장담해. 남편은 마치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모두 다 아는 양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겸손이라는 게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자만심이 높은 줄 모르고 커져갈 때쯤 시댁에서 집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었는데 어찌어찌 구하게 된 곳이 전에 살던 곳보다 2배는 더 큰 곳이었죠. 남편은 그것도 모두 자기 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엄마 아빠는 진짜 아들 잘 만났네. 이것 봐봐. 아들이 회사에 딱 들어오자마자 일이 술술 풀리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넓은 집에서 엄마랑 아빠 둘이서만 편하게 살 거야? 여보, 우리도 여기로 들어올까? 회사랑도 가깝고 이사 가는 김에 당신도 회사 때려쳐. 당신이 집안 살림하고 생활비는 엄마 아빠한테도 받으면 편하잖아.
여보, 그게 말이 돼? 여기로 이사 오면 나 출근 시간만 2시간이야. 어머님, 아버님도 겨우 집 구하신 건데 무슨 아들 잘 만나서 일이 잘 풀렸대? 당신 혹시 어머님한테 얘기 못 들었어? 사실은 이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그건 다음에 말하고. 여기 오게 된 거 다 아들 덕이지 뭐. 그렇지 않니? 아들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고 고마워 아들. 엄마랑 아빠가 호강하네. 이따가 누나들 온다고 하니까 다 같이 밥이나 먹자. 여기 근처에 맛있는 곳 있던데 거기 가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네. 사실 시댁이 새로 들어간 집은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절대로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다며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죠. 전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니 그러겠거니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러다 시댁 이사 후 첫 명절날이 되었어요. 그날 3년 만에 부모님께서 정 신혼집 구경도 갈 겸 겸사겸사 오시겠다고 연락이 오셨죠. 남편과 시댁으로 가던 도중에 전화를 받고 남편에게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선 갑자기 고속도로 휴게소로 향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차를 세우고선 저에게 내리라고 했죠. 야, 너는 꼭 오늘 같은 날에 너네 부모님 모셔야 되겠어? 진짜 손발이 맞아야 사는 건데. 이번이 이사 후 첫 명절이잖아. 이번에 잘하면 엄마 아빠 사는 집 그거 네 거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명절날 친정 부모님 오셔가지고 밥을 대접해야 되겠냐고. 말이 안 통해서야 원. 그리고 뭐? 레스토랑? 너는 그렇게 돈이 많냐? 그 코딱지만한 월급 가지고 레스토랑이나 가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 아빠 신혼집 한 번도 와본 적 없어. 3년 만에 처음 오시는 건데 명절이 대수야? 그리고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이미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다 얘기를 드렸고 다 괜찮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오늘 어떻게든 엄마 아빠 만나야 되겠으니까 당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 어떻게 당당하게 자기 부모 만나겠다면서 명절을 시댁에 안 간대? 야, 너처럼 개념 없는 며느리는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없어. 엄마 아빠가 다 받아주니까 우리 집이 만만해? 너 우리 집 재산 생각보다 적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해. 이거 나 딴지 걸고 이혼 사유로 만들 수 있어. 뭐? 이혼 사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진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네 집보다 우리 집이 훨씬 여유 많아. 그건 알고서 하는 소리야? 그런데 내가 겨우 당신네 집 재산을 받겠어? 참나, 어이없는 소리 좀 그만해. 야, 됐어.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뭐 월급도 코딱지만하게 받는 애가 뭘 알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겠어. 그리고 너는 참 생각도 없다. 그 시골 촌분들이 고기 맛이나 알겠냐? 그냥 대충 국밥 먹으러 가면 될걸. 야, 너랑 더 이상 촌스러워가지고 같이 못 가겠거든? 됐고, 너 알아서 네 부모 만나던지 말던지. 나는 내 부모 만나러 갈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다투다가 남편은 휴게소에 그대로 절 버리고 가버렸어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전 분노에 차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님, 지금 이삿짐 불렀으니 짐 빼세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지금껏 참았는데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어머님 그 집에서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남편이랑도 저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다시 데리고 가세요. 아이고, 며느라,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니? 한 번만 좀 참아주지 그랬어. 우리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한 번만 네가 꼭 참아주면 내가 이번에는 사실대로 다 말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참고 넘어가 주렴. 아들 지금 여기로 온다니? 오면 내가 잘 달래서 보낼게. 아니 사실대로 내가 다 말해가지고 집에 가게 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고만 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디 가니?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잘난 아들 있으시니 아들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자기 잘나가지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 일도 알아서 해결하지 않겠어요? 어머님도 아들이 그렇게 귀중하고 잘났으니 지금껏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여러 번 기회 줬잖아요. 그래. 네가 이러는 거 내가 다 이해해.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 짐을 빼라고 하면 우리는 어딜 가서 자고 산단 말이니. 이제 사업장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이고 며느라, 내가 오늘 아들한테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좀 용서를 해다오. 아니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더 이상은 기회 없고요. 잘난 아들 다시 데리고 가세요. 저는 그 잘난 아들보다 못난 며느리니까 자리 비켜드리죠. 이제 저흰 남남이니 그 집에서도 나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전부터 정신머리가 빠졌는데 지금껏 그 수많은 기회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말을 한다고요? 이젠 안 속아요. 온 시댁 식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앞으로 달려와 싹싹 빌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댁 식구들이 들어갔던 집은 친정 부모님 건물이었어요. 사실 시댁 사업은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잘리고 백수 생활을 했던 거였고 시부모님은 사업 수습도 안 되는데 아들 뒤치다꺼리까지 하려고 하니 결국 사업은 급속도로 망해갔죠. 시부모님은 하다 안 돼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 차례 도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철없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회사에 들어가니 다시 잘 된다면서 기고만장했던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그 어릴 적 남편이 가난에 상처를 받았던 것이 너무 가여운 나머지 남편에겐 과도하게 자존심을 세워줬고 남편의 자존심은 누구보다 강해졌지만 인성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뒤늦게 절 찾아와 빌었죠. 여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사실은 아니지? 엄마가 그냥 나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인 거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멀쩡히 사업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망한다는 게 말이나 돼? 엄마 아빠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장인어른 건물에서 사시는 거야, 그럼? 그럼 그 전에 살던 집은 어쨌는데? 그걸로 전세금 드린 것도 아닌 거야? 도대체 당신은 부모한테서 뭘 듣고 온 거야? 말했잖아. 너네 집 사업 다 망했다고. 원래 집 팔아서 그 돈이랑 우리 집에서 지원해준 돈이랑 합쳐서 겨우겨우 사업 살려놓았던 거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네 부모 안쓰러워서 살 집 마련해 준 거라고. 그런데 너 어떻게 했니? 뭐? 시골 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고기 맛이나 알겠냐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지.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건데
내가 진짜 미안해. 그래도 이건 당신이랑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실대로 안 말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 당신은 끝까지 자기 잘못만 있다고 인정을 안 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너랑 이혼하는 거야. 네 인성이 거지 같아서 말이야. 우리 집에서 안 도와줬으면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미안해하긴 했겠니? 아마 그때 짓거린 말도 당신이 들을 말이라 생각하며 살았겠지. 됐고, 난 너 같은 사람이랑은 평생 같이 살 생각 죽어도 없거든? 당장 이혼해. 그리고 네 부모한테 줬던 돈 갚을 생각이나 하고.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신우들이 겨우 집을 얻어줬는지 방 1개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다더라고요. 부모님이 투자하신 돈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열심히 남편이 돈을 벌어 변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종 연락이 와서는 재결합을 요구하곤 있지만 저는 절대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답니다. 과거 트라우마가 결국 아들을 망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전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존감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세요.